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토요 랭킹쇼 유승진입니다. 이번 주 채널A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의 키워드 8개를 추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에 반발해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서울대 병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며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에 이어 바다로 페트병 500개를 북측으로 띄워보냈습니다. 앞서 북한이 대북전단을 보낼 경우 오물풍선을 집중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번 주말 북한의 기습 도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럼 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대북 송금 유죄입니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 최대 쟁점이었던 대북 송금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 실형 선고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북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했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SNS에 또 글을 올려서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현정 위원님, 글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 전에 올린 글을 보면 우리가 이제 헌법 84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재직 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소추의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지금 뭐 계속 여러 가지 혐의, 한 10가지 혐의 이제 재판이 지금 3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날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 재판이 그럼 중단되느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소개한 그런 학계의 어떤 두 가지 양설이 있다. 네. 재판은 제외된다. 아니다. 재판도 포함된다. 왜냐? 이 소추라는 의미가 우리가 탄핵 소추라고 그러잖아요. 탄핵 소추라는 거는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즉 소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소추는 누가 합니까? 검찰이 소추를 이제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판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이 중단된다는 거는 명확한 규정이 이게 없다는 거죠. 논쟁이 있는 주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주장과 그리고 재판은 중단되는 주장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 퇴임 이후에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는데 아마 이번에는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좀 겨냥한 그런 글을 올렸고 이번에 어제 재판에 대한 본인의 어떤 포인트, 지점들을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이제 관심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 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 정치권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SNS에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소개하기 전에 과거에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한동훈 장관의 목소리 연이어 들어보시죠.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서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제공하여 국제 안보까지 위협한 중대 범죄 혐의입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인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왔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오늘 SNS 글을 올렸는데 이렇습니다.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 대통령을 만들려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요즘 SNS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재명 대표의 침묵은 비겁하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어제죠. 범죄자들이 당대표, 대선 후보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이젠 끝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여권의 잠룡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호준석 대변인. 먼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보죠. 나와 있죠.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형사 재판은 중단되어야 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헌법에서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빼고는 소추되거나 이렇게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얘기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거 보고 이제 새로운 포인트를 알게 됐는데요. 소추라는 얘기는 이제 형사 소송을 제기한다, 기소라는 데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기소를 새로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 소를 제기하는 기소는 이제 헌법 84조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 명백한데 이미 기소가 돼서 받고 있는 재판은 그럼 어떻게 되는? 재판까지 중단되는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 헌법을 만든 취지에서 보자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직무 수행하는 동안은 재판 안 받게 하자,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면은 이제 재판 진행 자체도 이제 멈추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고 한편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소추라고 그 문면이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재판은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라고 그것에 예외가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보는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 뭐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재판을 안 하는 게 맞지만 그 전에 대통령 이전에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라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제1야당 그 대표를 서초동에 많이 가시면서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된다고 못한다는 사실 법은 없는 거고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한 건데 그럼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됐다고 해서 이미 받고 있었던 재판까지 다 중지한다? 그것이 이제 국민의 법 감정에 맞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사실 이제 그 포인트를 지적을 한 거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SNS에 3번 공개 메시지 냈는데 첫 번째 이제 해외 직구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국민들의 민생, 뭐 생활과 직결된 이런 거 경제 콘텐츠 약하지 않다 이제 그런 메시지였다고 보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 직접 이제 지구당 부활, 전당대회 당내 정치를 겨냥한 그런 메시지였고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차기 대선 행보까지 염두에 둔 대권 주자로서의 그런 그 메시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의미를 해서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배신은 뭐 국민들을 배신한 적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지구당 부활, 형사 피고인 대통령 뭐 등등의 네 번째 메시지를 선거 끝난 뒤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근데 장혜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전례가 사실 없는 건데요. 임기 중에 대통령은 형사 소추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 소추라는 건 짚어주신 대로 재판에 넘겨진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재판 절차까지 중단된다라고 일단 문헌상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확대 해석해서 이 법이 대통령의 임기를 좀 보장해주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목적론적 해석을 해서 그냥 재판은 중단하는 게 맞다라는 일부의 해석론이 나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문헌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또 헌법 규정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SNS 글로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아마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보면 아까 좀 전에 설명해드렸다시피 지금까지 나왔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는 당을 향하거나 정책을 비판하거나 또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등등이었는데 이제 과거에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왔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것처럼 자, 이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재판이 중단되냐? 물음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재판은 중단된답니다. 왜냐하면 기소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헌법 80조는요.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소추는 기소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소추라고 하는 것은 기소 플러스 소송 수행, 공소유지, 다시 말해서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 게 전 개인적으로 소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저 사람이 중범죄를 저지른 형사 피고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판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뭐 나는 내가 판사니까 재판 진행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판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만약에 그 판사가 실형을 선고하고 그게 대법원이든 어디 확정이 돼버리면 그러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기 뭐 호준석 그 대변인 그 뭐 출마도 하시고 그랬지만 중범죄 피고인한테 패배한 정당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다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뭐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 가지고 다음 대선에 출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은요. 제가 봤을 때 정당 자체를 그냥 폭파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검찰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이게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여러 혐의가 뭐 많기도 하지만 그 이유가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모든 절차가 중단되고 없던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술판 회유 의혹도 제기하고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시간 질질 끄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요, 그 대통령이 탄핵되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의 헌법 재판관들도 결론은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탄핵에 이르는 중범죄인지를 또 판가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역사상 유례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미국 사례를 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4개 혐의가 유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헌법학자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 유죄가 확정돼도 대통령 선거 나갈 수가 있고 당선이 돼서 만약에 옥중에 있으면 옥중에서도 대통령직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이 선출한 그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뭐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아직 모르지만 섣부른 판단이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면서 이제 관심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자, 지금처럼 단독 대표로 뽑을 것인지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인지 여러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 어떻냐라고 했는데 과거에 실패했던 사례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헌 당규에 벗어난 행위는 절대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원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 당시에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이 지도부에 많이 포진해 있었는데 이게 비박, 친박, 친이, 친박 뭐 등도 나뉘면서 굉장히 공천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졌죠, 민주당에. 그래서 일당을 빼앗겼던 적. 그런 기억 때문에 지금 다시 집단 지도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두 명의 당대표, 그러니까 1등이 있고 두 번째를 같이 둬서 한 사람이 거리시에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는 요 두 명의 체제로 가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봉숭아 학당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1, 2위 후보가 끊임없이 싸우다 보니까 당이 산으로 간다. 지금 어떻게 보면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될 때이거든요. 오히려 또 봉숭아 학당이 돼서 이도저도 못하는 당이 될까 하는 그런 또 우려가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저는 특정한 사람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봉숭아 학당으로 가는 길을 여는 제도인 것 같아서 그런 기계적인 절충형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 대변인님.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 뭐 절충형 지도체제 논의해보겠다. 한동훈 견제용이라는 해석은 동의하지 못한다. 당대표 거리 상황에 대비 위한 조직 안정에 방점이 있다. 저희가 뭐 좀 취재를 해보고 하니까 이 일은 하이브리드 체제는 없던 일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은 됩니다. 이렇게 너무 지금 반발이 당대표 나갈 사람들도 반발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과연 지금 한동훈 당대표를
친윤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바라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 예, 대변인이시니까. 아까 중범죄 피고인한테 진 정당의 후보가 뭐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하셔서 제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건 저는 황 위원장님의 첫 제안은 정말 저는 선의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2년 동안에 당대표가 6명이 나왔고요. 그중에 4명은 비대위원장이었고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당의 안정성이 없어지고 또 새로 비대위원장 뽑는데 또 시간이 한참 걸리고 설왕설래하고 이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부대표를 좀 안정성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안하신 거라고 그게 이제 저희 실제 그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보관 속에는 이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친윤계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러울 수 있으니까 견제하는 역할을 부대표가 한다면은 친윤계도 좀 만족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 계산도 조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친윤계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구 위한 거냐? 그 대권 당권 주자들 다 이제 반대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친윤계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제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추측입니다. 첫째,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건 대통령과 각을 세웠었던 총선 국면에서 첫 번째 이제 그 감정적으로 그렇겠죠. 그러나 둘째,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을까? 투표해서 이길 수 있을까? 그 판단을 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어쨌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당의 책무는. 그렇다면은 여권 전체가 단합해서 서로 약간 감정적인 앙금이 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털고 가는 게 공의와 공공선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 그 두 가지가 다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참 난감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렇게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 될까 말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자, 이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생각 어떠실까 한번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항상 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습니다. 그 사람은 뭡니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니터링은 열심히 직접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라는 호칭만큼은 정말로 버려라. 지양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윤 변호사님, CBS 출연하시니까 잘 아시죠? 김기환 논설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석에서 사람들 만날 때 윤석열 대통령 VIP 이렇게 안 부르고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당연히 한동훈 측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나는 만난 적도 없고 저분을 방송에서 한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어요.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김기환 논설위원은 기본적으로 취재를 해서 이 방송에 풀어내는 기자이죠. 듣지 않은 말을 방송에서 했다라고는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누군가 취재원이 있는 건데 취재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는데 기자에게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이 회자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알렸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꼭 그 사람이 아니어도 그분, 그 사람 이런 식의 3인칭 어떤 그 어법을 썼을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김기환 논설위원이 이전에는 대단히 경로한 게 대통령만 경로한 게 아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경로해 있다. 왜냐하면 총선 패배의 책임이 상당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떤 부족함에서 기인했는데 그 책임을 오로지 본인이 지게 된 이 정치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취지에 또 취재를 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야당 공격하고 이러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전면에 내세울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각을 강력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국면에 있어서 대통령과는 봉합이 안 되죠. 대통령이 불러도 가지 않고 대통령이 일기 내각을 불러서 격려하는 자리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직간접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한 정치적 스탠스는 정해졌는데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이 국면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정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다음 달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여부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날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의사들이 결국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바로 내일 의협이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0일 전공의와 의대 교수에 더해 동네 병원 개원의까지 모든 의사들이 휴진에 들어가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당장은 하루로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을 계기로 추가적인 집단 행동 가능성 적지 않습니다. 이젠 동네 병원까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환자들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서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넉 달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급기야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총파업 투표 결과와 투쟁 방침을 밝힙니다. 앞서 나흘간 진행한 총파업 투표엔 전체 회원의 55%가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다고 생각은 되지만 회원들의 뜻에 따라서 다음 이제 행동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일 개원의와 의대 교수들이 휴진하고 걸기대회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의료기관별로 자율휴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년 총파업 때 참여율이 저조했던 개원의도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마 실제 파업이 일어난다면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전면 휴진 방침을 밝힌 이후 충북대병원 등 다른 의대들도 관련 논의에 착수하는 등 집단 휴진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진들이 현장을 지키도록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대 정원 문제와 병원을 떠난 전공의 처분 등을 놓고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환자들은 애간장이 탑니다.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로 정부를 압박하려고 하는 의료계 행태에 대해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희귀병을 앓는 딸을 20년 넘게 간병해온 엄마는 취재진에게 간절한 심정을 전해왔습니다. 환자들이 자신들의 아들, 딸이라면 과연 지금처럼 하겠냐는 겁니다. 우리 나약한 환자, 우리 딸만 죽어간다는 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해를 해야 우리 지금 환자들이 삽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여권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어제 판결을 고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이화영이 유죄면 여의도 대통령인 이재명도 필연적 유죄라면서 차기 당권, 대권 주자들이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연결고리를 부각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는 없습니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보낸 자금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살해금으로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도 이전 부지사가 유죄라면 이 대표 역시 필연적으로 유죄라고 썼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 공격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이라며 자기 범죄로 재판받다가 대통령 되면 그 형사 재판은 중단되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총선 이후 이 대표 관련 메시지를 낸 건 처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는 이 대표를 향해 비겁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범죄자들이 정당 대표가 되고 대선 후보가 되는 부끄러운 정치는 끝장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도체제 문제를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기존의 당대표 원톱 지도체제를 2인 지도체제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면서 당내 호응보다는 오히려 개파 간 유불리를 두고 시끄러워지자 결국 바꾸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잦은 비대위 출범을 막고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만들겠다며
2인 지도체제를 띄운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집권당이 되었지만 정부 출범 이후 우리 2년간 6번이나 지도부가 교체되는 혼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를 무리하게 바꾸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황 위원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 시간도 촉박하고 당내 예민한 반응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도체제 논의는 다음 연구과제로 넘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권주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데다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견제용이라는 비판도 나오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2명을 하겠다는 건 정말 실은 누군가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서 견제는 하고 싶다. 이 의도가 너무 빤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당원당규 개정 특위 핵심 관계자도 당권주자들이 반대하면 채택하기 어렵다며 이번에 못하더라도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행은 단일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습니다. 전당대회 경선 룰인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은 7대3과 8대2 둘 다 팽팽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심 8대 민심 2에 좀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 중 전당대회 룰 개정이 마무리되면 차기 당권주자들의 출마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